저는 공공노조 서울시 사회수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활동가님,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서비스를 하던 이제 곳이었는데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도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직접 돌봄을 서비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노동권도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돌봄 노동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 저희도 노동 조건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또 서울시에 의해서 폐지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저도 이제 해산돼서 해고가 된 지 1년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또 방문 요양보사 임금 수준이 낮은 원인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저평가가 있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로 인한 지적이 있고 다 장기 요양 서비스가 시장화돼 있다 보니까 이용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도한 민영화나 시장화로 인해서 서비스실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 직접 서비스를 직접 고용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을. 그래서 서비스 직접 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두가 되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3월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직접 관리를 해서 공공과 민간 동반의 발전을 전략을 하고 또 보육, 요양, 장애 활동 지원을 주요 서비스로 정착을 한 후에 확대를 하겠다. 또 이용자 확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를 12곳을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방문 요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을 기본으로 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또 어린이집을 또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센터가 되게 주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이제 월급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 공백 시 때는 2인 서비스를 다인 서비스를 가능하고 또 이제 SOS 긴급 돌봄이라든가 방문 간호, 목욕, 방문 요양. 이게 왜 가능한 이유는 서울 사회서비스 안에 그 작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다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 협력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수십 년 된 경험을 통해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인근에 있는 복지 센터들과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6곳을 좀 운영을 하면서 영유아 조기 안과 검진, 또 안정적인 보육 환경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 성과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민간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적극계획 사례라든가 저희가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등급이 높다고 해서 민간이 곤란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되게 복합적입니다.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든가 당일 서비스로 되게 어려운 거, 고난이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민간에서 곤란해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 저 긴급 돌봄이라든가 적극 개입 사례들을 주요로 해서 실제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쌓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 교사에서도 이용자라든가 보호자들한테 높은 만족도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민간에서는 되게 즉각되기 어려웠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긴급 돌봄 지원단을 만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자가격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또 혼자서는 자가격리 어린이들 이용자들한테 자가격리 보호시설에 같이 동반 입소해서 그때 이제 빛을 발했었던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조사를 했었을 때 다 대부분이 공공돌봄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것은 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회 서비스를 다 민간 주도화, 고도화를 하겠다는 정책 하에서 저희가 예산이 그냥 대폭 좀 삭감됐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나서 요구를 좀 하게 됩니다. 저희가 354억이었던 예산을 165억 원으로 맨 처음에 삭감이 되고 또 그걸 또 100억을 삭감시켜서 68억으로 줄이게 됩니다. 예산을 삭감시킨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너네들 이제 혁신을 해라.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데 너희들 수익성과 이제 효율성이 낮다. 고비용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혁신을 하라는 이유로 되면서 삭감을 하면서 좀 혁신을 좀 제시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 운영 효율성은 전문 서비스직에 민간대 인건비가 많다.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비효율적이다.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이 미흡하다. 이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에 비해서 극간식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걸 매기냐.
좋은 걸 매기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특히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구축을 내놔라.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 대 전문 서비스 측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는데 저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월급 받는 게 문제다. 약간 도둑처럼 월급 도둑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구축을 되게 요구받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 서비스 혁신 변환에 따라서 표준 운영 지침도 되게 후퇴대가 됐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임명한 저희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있었는데 그 원장이 자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면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도덕적 해이를 많이 한다, 병가 사용에 대한 남용이 많다, 자기 비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희 노동조합이라든가 이제 각종 이제 참여연대라든가 시민사회들이 좀 반대 의견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산을 위한 혁신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마지막에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진정하게 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제가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정규직이 문제다고 하면서 다시 또 임금을 이제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시급제 형태로 일부 시급제 형태로 바꾸라. 그리고 6시간으로 수정 근로 시간 6시간 줄이라는 요구를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의 야간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1916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돌봄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오히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도 주의 야간 다 했었고요. 근데 그 이유는 개인의 그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체계를 만들어라. 즉 4조 3규라든가 24시간 하려면 그런 제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너네들 왜 24시간 하지 않냐 이렇게 질타 만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였는데 인력이 36명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36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주 야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체계에 대한 제반 요구는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내용을 무시한 채 그냥 연애들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노동조합 탓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도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이유로 위스탁을 해지하라고 했었는데 그 위스탁을 해지를 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노동 조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보육교사들을 하면서 호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불인정하겠다. 그러면 임금이 엄청 대폭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좀 하면서 반대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자마자 해산이 좀 빠르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화가 공공돌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돌봄 기여를 하게 되고 월급제 정규직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공적 돌봄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 질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 교육이라든가 사례 관리, 팀별 운영 등 그런 서비스 관리로 인해서 서비스 표준화라든가 서비스 질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중증 대상자,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저희는 이제 서비스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긴급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적 서비스를 가능했었습니다. 또 지역 사회라든가 주요 기관들이 협업을 하면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좀 가능했었습니다. 즉 이제 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질 좋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양성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해산할 적에 계속 강조했던 게 민간의 기관에 대한 영역을 저희가 침해한다고 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공공돌봄 서비스가 저희가 유일합니다. 침해하려면 저희가 뭐가 있어야지 침해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저희가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저지를 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일방적인 혁신안에서 이제 직접 서비스 축소가 되고 돌봄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노동권 계약으로 대해서 공공돌봄 후퇴되고 있고, 대안으로서는 저희는 그 공적 돌봄의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공공돌봄에서 하지 않으면은 민간 구조에서 절대 일부 그냥 인센티브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간에서는 취업 규칙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 같은 역할이 더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